고경왕후 민비와의 사이에 사남 사녀를 두었는데 아들 중 첫째는 양녕대군 이제로 세자에 책봉되는 여러 기행을 일삼다가 결국 폐위되고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효령대군 이고, 셋째 아들은 세종으로 충녕대군 이도, 넷째 아들은 성년대군 이종입니다. 한파가 세차게 몰아드는 1475년 성종 6년 12월 20일 세종의 아들 밀성군, 효령대군의 아들 보성군 등 왕실의 종친들이 아립니다. 권도경의 아내는 종실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집 중 천례와 사통하였다는 소문만 가지고 전학기 고함도 없이 사헌부에서 신문하였다 하니 이는 종실을 멸시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종실은 임금의 친족을 말하고 당시 사헌부는 왕의 명을 받아 중재인을 신문하던 곳인데 그곳에서 왕명도 없이 감히 종실의 딸을 신문하였다 하여 발끈한 종친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천례는 천민과 노예의 뜻으로 당시 노비들에게는 그 이름이 멋대로 붙여지기 일쑤였는데요. 종친들이 노하며 성종이 대사헌을 불러 물으니 아뢰니다. 신등이 광주에 사는 산업이 천례라는 자가 양반가의 부녀와 간통하였다 하기에 신문하였을 때는 종실의 후손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지만 후에 전라도 관찰사 예승석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당시 대사원은 종이품으로 사헌부의 최고위직이며 지금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직책인데요. 그의 성종이 바로 예승석 등을 불러 물으니 아뢰니다. 광주에서 온 자신의 아들이 말했다 하며 허계가 말하기를 양반가의 부녀와 간통하는 노비가 있는데 그 입고 다니는 옷이 멀쩡하고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여 그 하는 행동이 거리낌이 하나도 없으므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손가락질한다 하여 신이 즉시 신문하게 한 것입니다. 그의 그 집 쪽 여종을 붙잡아와 천례의 자식이 있는가 물으니 그렇다 하였고 그 어미를 물으니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살펴보니 둘이 거처하는 것은 달랐어도 천례가 생활하는 것이 다른 종들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그동안의 간통해온 사실과 아이 또한 낳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둘을 처벌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상소가 잇따르니 성종이 말합니다. 이 일은 간통한 현장에서 붙잡은 것이 아니니 떠도는 소문만으로 추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에도 간통은 현장에서의 목격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즉시 붙잡아 처리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종실이 좋지 못한 구설에 휩싸일 것과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경우에는 엄한 중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음을 피하고자 한 것인데요. 산호와 간통을 일삼아온 여인은 바로 태종의 맏아들인 양녕대군 이제의 딸입니다. 신하들의 갑론을박이 연일 이어지는 상태에서 태종의 손녀이기도 한 권도경의 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없었던 성종은 이에 대해 더는 논하지 말게 하고 덕영의 처를 놓아주게 합니다. 그의 발끈한 신하들이 뒤를 이어 임금께 아뢰고 임금과 신하 간의 격론을 벌여갑니다. 권도경의 처가 간통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방면하라 하심은 심히 옳지 못한 일이옵니다. 현장에서 밝히지 못한 일을 간통이라 하고 떠도는 소문만으로 벌을 주는 것을 금한 법이 있는데 어찌 그리 말하는 것이냐. 간통 현장에서의 일이 아니면 문제 삼지 않도록 한 것은 평민들이 다른 아내나 또는 그 첩을 은밀하게 통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세운 법입니다. 그런데 양반의 부녀들은 사남의 왕래가 드문 내실에서 생활하는데 어찌 그 현장을 감히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소문이라 하여 문제 삼을 수 없다면 기어코 그 현장을 목격하고서야 벌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때 성종의 나이는 불과 17세일 때입니다. 성종은 조선 제9대 임금으로 제7대 임금인 세조의 손자입니다. 세조의 맏아들인 성종의 아버지 의경세자가 20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세조는 둘째 아들인 해양대군 이황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가 곧 조선 제8대 임금인 예종입니다. 그러나 예종 또한 즉위한 지 14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세조의 비인 할머니 정의왕후는 예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요절한 맏아들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13세의 성종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는데요. 그 후 성종이 2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어린 성종을 대신해서 할머니 정의왕후가 섭정하였으니 사실 이 당시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정의왕후가 결정한 것들입니다.
세종의 손녀이자 촌수로는 자신의 할머니 뻘인 양녕대군의 딸을 이미 그 간통 사실에 대해서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음에도 차마 처벌할 수 없었던 성종이 이런저런 이유로 오랜 날들을 넘겨가기만 하자 신하들의 간언은 그치질 않았고, 해를 넘겨 천례의 딸을 양녕대군의 딸 이씨가 낳았는가를 다시 확인하라 하며 보냈던 전라도 경차관 이맹현이 의아한 사실을 아뢰어옵니다. 천례가 그 집 주인을 간통해 왔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경차관은 임금이 특별한 명을 주어 지방에 파견하던 사신인데요. 그랬던 이맹현이 지금까지 일들을 모두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아뢰을 하니 이 일에 대해 조정이 다시 뒤집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뒤이어 이맹현이 덧붙입니다. 원래 저 말비가 처음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말했지만 다시 말하기를 자신이 낳은 아이가 맞다고 했습니다. 말비가 덧붙이기를 수인이 광주 관노에게 시집 갔는데 남편의 친족과 간통하여 내쫓김을 당하였고, 그 후 천례에게 다시 시집 갔는데 천례가 그 일을 알고 자주 소인을 책망하여 천례의 아이를 낳고 도망한 것이며, 처음에 소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한 것은 남편을 배반하였다 하여 벌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정창순이 의문을 표하며 말합니다. 천례의 저 말비의 말이 계속 달라지는데도 고문을 가해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까닭으로 지금까지 상황마다 매번 달라져 왔으니 신이 판단하기로는 천례를 멀리 내쫓아 단지 사실을 덮으려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창수는 대사원을 거치면서 조정의 다른 관원들로부터 청렴 결백함으로 칭송을 받은 사람인데요. 정창순의 말에 성종이 급하게 대꾸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만일 천례를 멀리 외방으로 내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의심받을 짓이다. 다음날 성종이 전라도 관찰사 김순명에게 명을 내립니다. 천례를 즉시 석방하라. 관찰사는 그 지방의 행정사법, 징세 등 모든 업무를 총관할하는 지금의 도지사보다 폭넓은 직무를 수행하던 직책입니다. 성종이 천례를 석방하라 하니 간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관들의 아뢰이 줄을 이어 임금을 향해 쏟아질 것은 당연한 순서였는데요. 천례를 석방하라 하시거나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는 일이 되었는데 어찌 그런 두 사람을 다시 한 곳에 거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천례를 변방으로 내쫓도록 하소서. 임금이 강관들의 말을 따를 상황은 벗어나 있는지 이미 오래되었는데요. 권도경의 아내 이씨는 섭정하고 있는 성종의 할머니 정의왕후에게는 신의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종이 강관들의 면전을 향해 다시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이맹인이 이미 그 실상을 밝혀왔지 않느냐. 그럼에도 천례를 변방으로 내친다면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일이 된다. 그리하신다 해도 사람들의 눈을 가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간통하였다 한 일이 거짓이라면 권도경의 아내가 그로 인해 명예롭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 근원이 되는 자를 다시 한 거처에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변방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주임님 권도경의 처가 스스로 천례를 내쫓는다면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강제로 그리한다면 결국에는 둘이 죄를 인정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권도경은 이미 죽었습니다. 가장이 없는 그 집에서 누가 천례를 내쫓겠습니까? 권도경의 처 이씨가 천례를 대해온 것이 다른 종과 다르기만 했는데 그 죄를 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만 합니다. 아니다. 천례를 내쫓는 것은 그 주인이 해야 할 일이다.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권도경의 처 이씨에 대한 처벌은 죽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종이나 정의왕후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를 살리려 한 것이며 더는 뒷말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인데 날이 밝으니 성종과 강간과의 논쟁은 다시 시작됩니다. 처음에 천례를 추궁했을 때 천례는 자신의 처 말비가 낳았다 했으나 말비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에는 말비가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했다 하니 이 일이 상황마다 그 진실이 다른데도 이명에는 확실하게 구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시 신문하소서. 그대들이 그토록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사실이기를 바라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엄중하게 형장을 가해 신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비가 이미 자신이 낳았다 했는데 어찌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말비를 신문할 때에도 단 한 대의 권장을 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일은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오니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은 상관한 자가 누구인가와 천래 딸의 어미가 누구인가입니다. 천래가 그 주인과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신문을 받았는데 다시 그 주인과 한 거처에 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천래를 내쫓고 말고는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이 사건은 그 13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다시 그 싹을 돋아내게 됩니다. 관찰사 김종직이 아래입니다. 권덕영의 처는 종실에 따름에도 그 집종 천래와 간통하여 딸을 낳았고 이미 그 딸을 혼인시키기도 하였으니 예전에 하지 못하였던 신문을 다시 하게 하소서.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나서인지 성종은 이들을 다시 신문할 것을 허락합니다. 3개월여의 시간이 흐르고 그 결과가 보고되는데요. 권덕영의 처 이씨가 천래와 간통하여 낳은 딸의 이름을 준비라 지었는데 나이가 차 그 딸을 시집 보내었고 이 일로 풍문이 다시 떠돌게 되어 관찰사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종의 명으로 형장을 간 신문이 시작되자 천래는 끝내 자백을 하지 않은 채 죽어가고 딸을 해산할 당시 그것을 도운 양녀, 거문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마는데요. 한 해를 넘겨 성종은 이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일을 의논하게 합니다. 이씨가 그 종과 간통한 것을 비록 자백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증거가 명백하며 사약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백하지 않으니 고문을 가해서라도 그 입을 열게 함이 마땅한 일이오나 종실에 따름에 그러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미 증거가 명확하니 비록 자백하지 않더라도 사약을 내림이 옳은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간언도 뒤를 잇는데요.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반드시 죄인이 그 죄를 시인해야만 합니다. 종실에 따름에 고문을 가하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갑자기 사약을 내리겠습니까? 다시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후 처벌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성종은 다시 신문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끝내 이씨 또한 승복하지 않으며 성종은 의정부 및 육조 대관들을 불러 모아 깊이 논의한 끝에 한 달 후 마침내 어서를 내립니다. 천래가 비록 죽었으나 그 딸 준비가 살아있고 모든 증거 또한 명백하니 어찌 의심이 남아있겠는가. 다만 아쉬운 것은 종실의 여인이 승복하지 않음일 뿐이다. 비록 그러하나 고문을 가한 신문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대부가의 여인이 죄가 있을 때 사약을 내리는 것은 그를 존중함이니 사사토록 하라. 이렇게 사약을 내려 그 목숨을 거두도록 명합니다.